청와대가 지금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을 적용해서 철강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과 협의가 결렬될 때는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WTO 제소에 이어가지고 우리도 보복 관세 카드를 이렇게 빼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청와대 하는 짓거리를 보면요. 병자호란, 정묘호란 직전에 인조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직전에 선조 앞에서 조선 왕조의 정신 나간 한마디로 맹자왈, 공자왈 하던 갓쓰고 상투턴 그런 인간들을 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만은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 10만을 양병하다가는 아마 왕조가 밀란으로 거의 쓰러졌을 겁니다. 조선 이시 왕조는요, 허약하기 그지없는 왕조였고 신하들의 패싸움에 왕이 휘둘려서 잘못하면 왕이 독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매우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정권,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저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문치 왕조지요. 지금 하는 건 딱 그렇습니다. 국민하고 상의하거나 41% 표를 얻어서 된 정권으로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정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나라를 5년간 이렇게 끌어가는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 마음대로 지금 국가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 복지 모든 분야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정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라고 이경규가 뭐 낚시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경규 씨가 말했대요.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세고 용감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겁이 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권이 정말로 무지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세계 최강이 되려고 하는 중국조차도 미국하고 정면으로 맞설 기에는 시진핑이 꼬리를 내립니다. 작년에 트럼프를 미국에 베이징에 불러다가 시진핑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요, 할 일은 한 개도 안 해놓고 그냥 무슨 일만 닥치면 이 지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앞에 한번 달라들어 보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잡아먹히기 직전에 그렇게 찍 소리라도 한번 하고 죽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하는 꼴을 보면 딱 그 꼴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미 7개월 전에 선전포고를 했고 제가 이 방송에서 7월달, 8월달에 문 대통령이 미국에 왔다 가면 곧바로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나올 거다.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무역확장법 그때 이야기 싹 다 했어요. 한미 FTA 다 타격을 받을 거다. 제 방송 들은 분은 제가 7월 문 대통령이 그 미국에 6월 말에 갔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7월 달부터 미국이 그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미국이 그때 이미 각 분야에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철강이나 화학 이런 부분에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고 예고가 다 됐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는 짓거리라고는 적폐청산으로 패 가르고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구멍 뚫어서 뒷거래하고 이런 것만 하던 정권이 인력 충원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그것도 한 너댓 달 전에 나왔잖아요. 엄포도 하고 하다가 이제서 실제 위협이라고 하고 미국은 이런 자리에 평생을 한 나라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어서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 한번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전면 전쟁을 벌이겠다는데 지금 그 전면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WTO에 성소를 하고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응하지 않을 때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공무원 놈들이요, 나쁜 놈들 많아요. 제가 놈이라고 붙이는 거는 저도 그런 세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작자들이 대가리만 굴리고 있는가, 영혼도 없는 작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요, 정권 바뀌면 그 정권에서 알맞는 그때 맞춤형 납품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하니까 자,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기면 됩니다라고 또 올렸을 거예요.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향후 파장과 여파, 쌍방의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러면 한 이런 것이 1년, 2년 갔을 때 누가 죽을 건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올려야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미국과 1년에 22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얻고 있는 한국이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 무역에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면 이것도 지금 안보 때문에 그런 건데, 안보에 한미 동맹에 영향이 안 미치겠습니까? 자, 서로 완전히 이제 치고받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맞보자라고 나가게 될 건데, 싸움이 시작되면. 그러면 미국이 이제 그 다음에 쓰는 수는 뭐겠습니까? 이마들 저거가 동맹을 갖다가 더럽히는 이 더티 플레이를 먼저 해서 우리가 참 동맹을 깰 수는 없어서 안보는 손 안 대고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그냥 죽자고 달라드네. 그러면 다 정리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는 바탕 위에 서 있다라고 청와대는 맨날 이야기하는데, 내 이작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너네들은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는 바탕 위에 서 있고 미국은 저거 필요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 손 안 뺄 거라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니? 요즘 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만요. 미친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놈들한테 얹혀갖고 대통령직 한다고 참 문재인 씨 고생합니다. 죄다 이 빨갱이거나 양아치거나 사기꾼들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영원한 동맹이 어디 있어요? 예? 영국하고 미국도 싸울 일이 있으면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독일하고 미국은 맨날 싸웁니다. 그래도 이번에 미국은 독일을 빼줬습니다.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적용을요. 진짜 이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고 문 대통령 주변에는 비슷한 색깔만 가 있어가 이러다가 큰일 나고 작살나는 수가 생깁니다라는 말을 임종석이 장악한 청와대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어디에서도 이러다가 나라 거들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지요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이 정권이 지금 빼낸 카드가요, 이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 당시에 한국 측 대표였던 현재 영국 대사로 가 있는 사람, 황중국이라는 사람이 임명 계약을 통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줬다면서 이거를 조사하겠다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날 하는 짓거리가 지난번에는 사드가 도입되는 과정에 관한 비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의 정책실장인가를 날리고 지랄을 떨더니만 이제 또 미국하고 통상에서 싸움이 붙으니까 우리도 한미 분담금 협상에서 너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러고, 요 근래 미국의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었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평택을 옮기는데 9조 이상 냈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 좌파들, 종북들을 선동시켜가 반미 분위기를 갖다가 정권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요, 청와대에 있는 핵심 안보 담당 관계자가 미군이 주한미군 분담금 중에 이제 평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안 쓰고 은행에 맡겨놓고 많은 이자를 받아갔다라고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간지를 시켜가요. 뒤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죠. 그렇게 보도한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쓰지도 않을 돈을 가지고 한국한테 받아서 미국이 이자놀이 한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전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뻔한 거죠. 아니, 경북들 풀어가지고 평택 기지 이전을 못하도록 평택에다가 알박이 하고 방망이 들고 텐트 치고 방해를 하니까 기지 이전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은 안 되는데, 한국 측이 기지 이전을 위해서 내놓기로 한 돈은 들어오니 그걸 은행에 맡겨야지. 그러면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까? 그걸 갖고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지금 이제 딱 그런 짓거리를 시작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분담금을 우리가 뭐 9천억 이상을 낸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기지 이전하는 돈을 냈다. 또 미국에 최근에 무기를 우리가 몇 년간 수십억 불 사줬다. 아니, 한국에 차세대 전투기를 사야 될 판에 미국에 보잉 아니면 로키드 마틴 둘 중에서 사야 되는데 스텔스 전투기를 산다니까 보잉 F-35 밖에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사준 거지요. 만약에 한국이 전투기를 교체할 수요가 없는데 미국이 강요를 해서 미국 팔아준다고 한국이 전투기를 일부러 바꿨습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한국이 미군들 들려다가 미군 전력에 의존하면서 북한을 막고 있으면서 한국이 미국 그러면 전투기 안 사고 그러면 무슨 유로파이터를 삽니까? 지금 유로파이터 전투기 전 세계에 하나도 제대로 못 팔아먹고 이미 끝나버린 전투기가 됐다라는 거 벌써 알려졌는데, 그래, 그런 유로파이터 사가지고, 예? 여기 있는 주한미군이 F-35 쓰고 한국군은 유로파이터 쓰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평택기지 이전을 서울시에서 몰아내고 하자고 한국도 동의해가지고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가지고 평택기지 이전 돈을 낸 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듯이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이 방위비 분담을 할 때 이면으로 돈을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영국 대사를, 당시 실무자였던 영국 대사를 불러들인답니다. 원래 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4년마다 한번 협상을 하지요. 그래서 외교부가 감사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청 시설에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래서 왜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임명 계약으로 했느냐고 감사를 한답니다. 뭐가 감사냐? 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본문과 협정 본문과 교환 각서가 아닌 이행 약정에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 조건을 미국의 한 시설물에 넣기로 했다 하면서 까발리고 있어요. 그 시설물이 뭐냐?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 NSA의 도감청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 특수정보시설 SCIF라고 하는 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2년간 이 SCIF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보안에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군은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미 이사단 본부 등 4개의 SCIF 특수정보민간시설에 이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1,700억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황 대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당시 미국 측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을 해줘서 한국이 이걸 지금 하라고 지시해서 황 대사가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본문에 넣게 되면 지금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기밀시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본문에 넣지 않고 그냥 비밀 각서로 서로 교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 돈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 평택기지 이전에 넣어놓게 되면 거기에서 다 자료가 북해고 어디고 돌아다닐 건데 북한에 금방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공개될까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것까지 지금 까발려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황 대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정권은요, 종북이라 소리를 들을 짓거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거 까발려서 여기에 대한 정보 다 또 캐내서 누군가 북한에 주려고 합니까? 자, 미국도 이제 점점 한국에 대해서 통상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요, 어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갖다가 한국이 부담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으로 얼마를 할 건지 소요별로 어디에 얼마별로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자국 부담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제 한국 너네들이 부담을 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0%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공짜로 갖다 줘도 쌩 난리인데 이왕 있어도 난리 없어도 난리고 또 사드 한 개로 지금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사드가 필요하면 너네 더 사서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사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뺄게. 지금 갖다 놓은 것도 필요하면 돈 내고 써.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우리가 뭔 거지 새끼입니까? 필요하면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 빼는 거지요. 그 문정권 사드 필요 없다고 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투덜거리지 말고 지난 정권이 합의해서 필요에 따라 넣어놓은 건데 이제 필요가 없다면 미국은 그때는 공짜로 줬죠. 자, 그런데 공짜로 줘도 쌩 날리고 빼니 안 빼니 환경영향평가니 다 하고 그러는데 또 한 개 갖다 놔봤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고 평택기지나 방어한다고. 그러면 몇 개 더 갖다 놓든지 우리가 이거는 달라고 한다고 다 파는 것도 아니다. 우리하고 동맹관계가 확실한 나라에만 주는데 살라는 사람 수두룩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것도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래 어쩔래? 우린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한 개 갖다 놓은 것도 빼자. 안 빼려면 너네들 그냥 비용 대고 쓰든가. 그 6개는 팔지는 않을게, 치사하게. 근데 6개 운용하는 비용은 너네가 대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하와이에서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국 측이 총액으로 얼마로 하고 그 안에서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건가. 지금 미국이 분야별로 소요액을 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협상해서 할 건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미국의 무역 통상 압박이 시작되니 뒤늦게서 대통령이 나서서 결연히 맞서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공무원들 준비는 아무것도 몇 달 동안 안 시키고 관심도 아무도 없었어요. 설마 그러냐. 아니 너네들은 네 편만 보고 남 편은 안 보니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고스톱을 쳐도 내가 지금 고돌이를 하려는데 상대가 뭔 피를 들고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 편만 보고 치면 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광이 몇 개 나왔는데 상대가 광이 몇 개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계산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돌대가리라서 지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이 지금 이 통상으로 쪼으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다 족보 내놔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9천억 냅니다. 미국이요. 방위비 분담금 9천억 1조도 안 되는 돈을 한국이 방위비를 40조 이상을 쓰는데 실제로 전력은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이 대북 전력은
미국이 결정적이고 한국만으로는 못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조 중에 한 20조 잘라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두고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지켜달라고 하든지. 그 40조를 쓰면서 그 중에 1조도 안 되는 9천억을 가지고 많이 내니 적게 내니 지랄거리면 그러면 미국은 거기 한국에 와 있는 병사들 월급이나 무기는 다 누구 거냐? 너네들 그 미군들 있는 시설비나 군무원들 돈 내면서 그 지랄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안 필요에 의해서 아주 민감한 정보통신시설, 즉 북한을 겨냥한 중국을 겨냥한 정보통신시설을 돈 들어간 걸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보안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평택으로 옮겨져 지어진다는 것이 완성되고 운영될 때까지 북한이나 중국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겠지요. 정말 질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사드 이제 또 미국이 이제 요구하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무기 얼마 사줬다. 아니 뭐 우리가 유로파이터 사지 왜 F-35 샀어요. 지금 유로파이터 지금 고물돼 가지고 난리 났는데 딱 하는 짓거리가 유치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일본은 미국이 철강 관세 보복 대상에서 빼줬어요. 동맹인 일본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라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옛날 말이고요. 미운 놈은 뺨 한 대 더 때리고 이쁘면 다 이뻐 보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서 미국 깔거리 다 꺼내라고 해가지고 까고 있는 문 정권의 행태가요. 가련하기 짝이 없고요. 한번 붙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한번 붙어봐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퍼컷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KO패가 되어야 그때서 참 세상 아프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더 맞아봐야 돼요. 맞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숨어서 지금 장난치는 빨간 작자들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될 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요.